우리가 보유 중인 주식은 언제 팔아야 할까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삼성전자가 좋네, 카카오가 좋네, 아니 미국 S&P 500 지수 추종 ETF가 좋네, 대부분 어떤 주식을 언제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유 중인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서 수익을 보다가도 제때 팔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주가가 떨어진 후에 손절하는 경우도 종종 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보유 중인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하는지, 즉 언제 매도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사실 그 주식을 애초에 왜 샀는지부터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배당 수익률이 짭짤해서 샀나요? 아니면 화성으로 쏠 것 같은 미래 성장성을 보고 샀나요? 그것도 아니면 기대된 사업의 성장성 대비해서 리스크가 적어 보여서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였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건 팩트가 아닌 가상의 상황입니다. 1년 전에, 그러니까 2024년 4월경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볼게요. 테슬라가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실적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5년 후, 그러니까 2029년까지 이러한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당시 생각했던 목표가는 $500였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2026년이겠죠. 그때 어떠한 외부 요인,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보안 또는 안보상의 이슈로 휴머노이드 개발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고 해볼게요. 영화 터미네이터를 상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테슬라를 왜 샀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였죠? 네, 바로 휴머노이드 사업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샀었죠. 이런 성장 가능성 때문에 샀으니까 새로운 정책이 매수 당시 예상했던 사업 성장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러한 성장 가능성 때문에 샀으니까 새로운 정책이 매수 당시 예상했던 사업 성장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성장률이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애초에 테슬라를 샀던 이유, 즉 휴머노이드 성장성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훼손되었으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가감히 그 시점에서 익절이든 손절이든 매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매수를 했던 이유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무지성으로 팔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식을 샀던 애초의 이유가 영구적으로 망가졌으니까 파는 거예요. 또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위에 예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미국 정부가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판매를 장려하는 정책을 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테슬라 주식이 2개월 만에 매수 당시 목표했던 $500에 도달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상한 대로 $500까지 왔으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목표가를 $1000로 상향하고 물 떠놓고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죠. 이전의 사례와 동일하게 내가 애초에 테슬라를 샀던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미래 성장성 때문에 샀는데 내가 애초에 예상했던 미래 성장성이 실현되어서 가격에 반영이 되어 버렸죠. 그것도 내가 예상했던 5년이라는 기간보다 훨씬 더 빨리. 이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외에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찾지 못했다면 매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 성장성이라는 매수 유인이 실현된 성장성으로 바뀌면서 가격에 이미 반영이 돼버렸으니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역시 주가가 올라서 무지성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초에 매수했던 이유가 실현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유인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파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거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보유한 주식을 언제 판다? 우리가 애초에 주식을 매수했던 원인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하자면 주식을 매수했던 이유가 부정적으로 훼손되거나 긍정적으로 실현이 되어서 매수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 매도를 한다. 당연히 매수했던 유인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보유한다, 홀드한다. 이걸 풀어서 말해보자면 첫째로 외부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내가 애초에 그 주식을 샀던 이유가 안 좋은 방향으로 훼손되어 사라진 경우에 이 경우에 매수 당시 예측한 가치 또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한다. 둘째로 우리가 해당 주식을 매수했던 이유가 우리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빨리 현실화되어서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을 때도 매도한다. 이 경우에 매수 당시 예측한 가치가 이미 현재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매도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경우 역시 내가 애초에 주식을 매수했던 이유가 현실화되면서 사라진 것이다. 셋째로 앞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애초에 예측한 방향성과 반대로 시장 상황이 흘러간다면 이 경우에도 매도를 고려한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내가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당시 예측한 가치 또한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매도한다. 다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주가가 빠지거나 오르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가 애초에 주식을 매수했던 이유가 사라지거나 애초에 나의 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매도한다. 막상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면, 특히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팔려고 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면서 우리의 행동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적절한 매도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수했던 이유를 알아야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스스로 설정한 게임의 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의 룰을 알고 있어야 우리의 다음 스텝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 코칭, 컨설팅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상은 무료로 제공되고요. 다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매우 작은 채널이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찾으려면 아마 못 찾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태평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